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이과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분 2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야 할 것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이 지수하고 로그가 어떤 건지는 좀 기본적인 걸 공부를 했습니다. 문이과 공통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것은 지수 로그를 이제 함수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함수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뭣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이제 그 도함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뭐 적분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다뤄보게 됩니다. 일단 그 지수함수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요 단어는 이제 요의 뜻과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먼저 볼까요? a가 양수이고 1이 아닐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승을 대응시키는 함수, 즉 y 콜 a의 x승, 이것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를 해봐요. y는 x의 a승이라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다항함수죠. 그리고 변수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듭 제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가 2면 2차 함수, 3이면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그러죠. 다항함수. 자, 그런데 이제 얘하고 얘가 입장이 바뀐 게 있을 수가 있다네. 밑은 정해져 있고 지수 자체가, 아니면 이 거듭 제곱이 변수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게 지수의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지수의 형태로 만들어진 함수. x값 하나가 결정됨에 따라서 y값도 하나가 결정되겠죠. a의 몇 승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한다.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이런 걸 지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결과값 y로 치환하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수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하고 말하자면 밑과 지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요것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때 변하는 변수는 이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2의 x승, 이 1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1은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그래서 밑은 1이 되지 않고, 또 음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이 거듭 제곱한 게, 그걸 문제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 밑은 양수로만 정의하죠. 요거는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그 지수 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얘가 이런 것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뭐 1, 2, 3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y 값은 뭐가 나와요? 2의 1승이니까 2 나오고, 뭐 2의 2승이면 4 나오고, 2의 3승은 8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들이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물론 이건 이제 이렇게 y로 치환해서 나타내지 않고 fx는 2의 x승,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습니다.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서 뭐 f4다 그러면 이거 뭐야? 2의 4승이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x에다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y 값이 뭐 나오냐? 2분의 1의 1승은 2분의 1, 2분의 1의 2승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8분의 1.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말하자면 밑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도 서로 이렇게 역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g라고 한다 그러면 g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요거는 뭐 어느 게 뭐 옳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맞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g3이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거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되겠죠? 자, 지수함수 별거 아니네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이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려면 이처럼 그 x값에다가 뭐 이렇게
자연수나 영, 그다음 음의 정수 이런 것들을 직접 대입해 보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내가 예로 들었던 y 콜 2의 x승이라는 것과 y 콜 2분의 1의 x승이라는 두 개의 지수함수를 예로 들어서 x에다가 이런 값들을 정수값들을 쭉 집어넣어 봤을 때 y 값이 어떻게 나오냐, 즉 그 함수 값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결과를 이렇게 계산해서 추적을 해보고 이거를 좌표 평면이 이제 점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개형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값이 있고 1과 2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일일이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점들을 뚝뚝 몇 개 찍어 놓고 걔네들 이제 사이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변동하진 않을 테니까 그 추세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돼요. 두 개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 x고 여기 이제 y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다 0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죠? 함수값은 무조건 1이 나와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요. 그래서 0,1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수함수가 다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커지니까 증가함수고요.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일 때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점점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나 결코 이제 음수가 되진 않습니다. 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수를 거듭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 자체는, 즉 x값들은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지만 y값은 뭐가 됩니까? y값은 양의 실수만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증가함수로 나타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0에 점점 이렇게 점근해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음의 정수가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연수가 들어간 상황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되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나 2분의 1의 1승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대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반대쪽 상황으로 그릴 수가 있고 얘는 이걸 갖다가 반대쪽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증가함수, 단조 증가함수가 되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y 콜 2의 x승과 y 콜 2분의 1의 x승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얘가 따져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게 이거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밑이 서로 역수관계일 때 얘네들은 그래프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얘는 단조 증가, 얘는 단조 감소. 하지만 0,1은 반드시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요걸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려놓은 게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자,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따로따로 그렸던 걸 하나의 화면에다가 이제 같이 그리는 거죠.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x승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되면 서서히 0에 가까워지는 거죠. 2분의 1 x승은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것과 같으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감소함수가 됩니다. 단조 감소하는 거죠.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다가 양수가 되면서 x가 양수가 들어가면서 0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나 절대로 0에 딱 만나지는 않습니다. 0과 딱 만나죠. 이게 뭐 양수를 거듭 제곱했다고 해서 딱 0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0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절대 음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되시죠? 자, 이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 내용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수함수 y 콜 a의 x승, a는 양수이고 1이 아니다. 근데 a가 양수이고 1이 아니면 말이죠. a가 0과 1 사이의 양수일 수 있고 1보다 큰 양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갈라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1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돼봤자 그건 상수함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따진다. 두 가지 모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즉 x값은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있지만 y값, 즉 함수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0도 나올 수 없다. 양의 실수만 나온다. 이 위에서만 그려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래프는 0,1을 무조건 지난다. 이거는 모든 수의 0승은 2이 되기 때문이다. 뭐 얘기했죠. 잘 안 써지냐.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이 점근선이랑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얘기하는데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 경우에 1보다 클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플러스로 점점 커질 때 0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죠?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증가하고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가 감소 상황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a 값이 1보다 크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a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또 여기서도 0과 1 사이의 수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뭐 5분의 1도 있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그 뒤에 이제 특강에 나옵니다. 그 내용 잠깐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특강 내용인데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 해가지고 a 값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즉 모양이 다르게 된다. 그죠? 기울어진 정도라는 건 이제 모양을 얘기합니다. 이 모양을, 즉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애가 바로 a라는 거예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자. 둘 다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인데 2인 경우와 3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2보다는 3을 여러 번 거듭 제곱했을 때 더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2의 x승이라 그러면 3의 x승은 그보다 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감소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는 속도도 더 빠르겠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보다는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로 가까워지는 것이 더 빨리 가까워질 테니까 똑같이 x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2의 x승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3의 x승은 그거보다 이렇게 됩니다. 크로스가 되는 거죠. 증가도 더 빨리 하고 감소도 더 빨리 한다. 이렇게 됩니다. 뭐가 뭐보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죠. 양수인 경우엔 위에 있고 음수인 경우엔 더 밑에 있으니까 3의 x승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좀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그래프의 특성을 잘 익히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명제를 뭐 따로 이제 뭐 외우려고 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해 보면 2분의 1 x승이 뭐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3분의 1의 x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워지는 것도 더 빨리 가까워지고 증가하는 것도 더 빨리 이제 말하자면 증가하는 거죠. 이 뭐 이제 x가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작아질 때 y 값들은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명제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뭐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따라서 지수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a의 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어쩌고 저쩌고 그죠?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말하자면 y축 가까워지고 0과 1 사이일 때는 a 값이 작을수록 작다는 건 이제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 작은 거죠. 그럴수록 그래프가 그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y가 1보다 큰 경우, 요 위에 있는 거의 얘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건 이제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엔 지수함수의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개념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포물선이나 원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y 콜 2 x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검은색입니다. 이걸 갖다가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죠. x 대신에 x-1이 대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는 모든 점들이 다 1만큼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와. 다 옆으로 온 거야. 1만씩. 그래서 일식 옆으로 와가지고 원래 이제 0,1이라는 점, 이 y좌편 기준점이 됐다면 걔가 이제 1,1이 될 거고 y좌편은 어떤 다른 점이 되겠죠. 그 다른 점은 사실 2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그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합니다. 그래프가 그대로 옆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나타내도 이거는 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x 대신에 x-1이 들어간 게 아니라 y 대신에 y-1이 들어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돼요? y 콜 2x승 요거에다가 요것이 위로 1만큼 다 이렇게 1만큼 다 위로 올라가면 똑같이 1만큼씩 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좀 좁아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이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고 그죠? 요 세로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이 일씩 올라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더 좁아 보이죠? 하지만 가로로 이렇게 쭉 해보면 다 똑같이 일씩 이동한 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가 더 굽어 있고 얘가 뭐 덜 굽어 있고 그거 아닙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휘어진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이 위치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검은색 그래프가 가로로 한 번, 뭐 세로로 한 번, 가로로 1만큼, 세로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진 게 3번인 거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 그것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고, 원래 이제 기준점을 0,1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도 또 1만큼 가게 되니까 1,2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자, 교재에 보면 요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셈 보충을 보시죠. 지수함수 y 콜 a의 x-m승 플러스 n. 이건 뭐야? 이건 a의 x승에서 x 대신에 x-m 넣고 y 대신에 y-n을 넣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도 그걸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 되냐? 원래 이 그래프가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0,1이었죠? 기준점. 그것이 이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m,n이 아니라 m,n 플러스 1이 기준점이 됩니다. 걔는 반드시 지나게 되고요. 이거는 사실 a 값에 관계없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a 값이 달라지면, 밑이 달라지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질지언정 어떻게 돼요? 0,1은 반드시 지나죠? 그러니까 이걸 표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준형, 그죠? 우리가 2차 함수에서나 1차 함수에서 표준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가 바로 그 표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점근선은 직선 y 콜 n이다. 원래 점근선은 x축이었죠. 근데 x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게 y 콜 0이잖아요. 근데 이게 좌우로 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좌우로 이동할 때는 위아래로 이동할 때만 점근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위로 지금 n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죠? 점근선은 y 콜 0에서 y 콜 n으로 바뀌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네. 자, 평행 이동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대칭 이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지수함수 그래프의 이제 대칭 이동인데요. y축 대칭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뭐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밑이 2분의 1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게 바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니까. 자, 근데 x축 대칭은 어떻게 되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 y를 절로 이제 마이너스를 넘겨가지고 2x승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 값이 나왔으면 그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가 y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오른쪽에 있는 식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 되었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되시죠? 이것도 역시 이제 1학년 때 했던 그 도형의 이동,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한 가지 추가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y 콜 2x승 이렇게 있다고 쳐요. y 콜 2x승.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게 되잖아요. 그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1인데 요 점을 원점 대칭이동하면 이거, 요 점 원점 대칭하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요 그래프를 말하자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얘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요걸 붙이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 보충해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내용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데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한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폼선처럼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내려가면 쭉 내려갑니다. 치역이 양수이므로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위로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아래로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0을 최소값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0에 점점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지 0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아래로는 이제 0에 점점 가까워진다. 좌우만 바뀐 거죠. 이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은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제한된 범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우리가 딱 따져보자 라고 돼 있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은 알파와 베타에서 항상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증가함수일 때, 즉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값이 들어갈수록 더 크게 나오니까 베타에서 최대, 알파에서 최소가 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큰 값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 작은 값이 들어갔을 때, 가장 작은 게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따로 외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미지를 기억해 두면 되는 거죠. 자, 요까지 내용 전부인데요. 일단 개념 확인 코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다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정리해 두겠습니다.